일부 의원께서 전 대통령, 문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법 50조 제2항 이걸 탈법적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서면 질의를 했다라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회와 법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그 감사원법에 감사 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질의를 했다라면은 그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대상이 된 것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또는 국가안보실에서 어떻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대처를 했느냐라는 그 감사 사항인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 탈법 우회적 질문이라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언론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 당연히 중요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언론 표현의 자유 속에 거짓 편집, 편성의 자유 또는 조작의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법리지요. 이 내용을 보면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말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문맥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뒤에 문맥을 보면은 그 다음 말에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제가 국회를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앞에 바이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맥상.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편집의 자유를 벗어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자막을 지금 거기 앞에다가 미국이라고 삽입을 했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말이 없음에도 미국이란 말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편성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런 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또는 그 성남 FC에 대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성남 FC 사건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께서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도 내걸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정치 탄압인지, 정치 보복인지, 당연한 법리인지, 수사 결과상 당연히 이렇게 기소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성남FC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 사건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저는 구조가 아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한데 오른쪽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제3자 뇌물 제공 사건에는 첫 번째,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공여됐을 것. 두 번째가 그 현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에 대해 현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부정한 청탁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은 지금 제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삼성과 롯데에 대해서 16억 원, 70억 원이 금품이 제공된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과 롯데에 당시에 어떤 현안이 있었느냐. 삼성물산의 제1모직 흡수합병에 대해서 당시에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그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롯데면세점 면허를 재취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뇌물이 제공된 제3자는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동계스포츠재단이고 K스포츠재단입니다. 자, 이렇게 된 사건에서 당시의 법원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두 기업이 삼성과 롯데가 현안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던 그 동계스포츠재단 또 K스포츠재단에 금전적 지원을 했다. 그리고 그 지원은 뇌물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대법원 판례상 맞습니까? 예, 대법원의 종전 판결이 내용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당시에 이 판결에서는 이렇게도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대가관계와 연결시켜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은 부정한 청탁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탁은 묵시적 청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성남FC 사건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성남FC에서는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후원금 내지 뇌물로 42억 원, 39억 원, 36억 등등 이렇게 실제 금원이 건너간 사실은 명백합니다. 다음에 관련 기업에 어떤 현안이 있었느냐? 두산건설은 정다종에 있는 의료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문제가 있었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제2 사옥을 건축 허가받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농협은 당시에 2조 3천억 가량 되는 그 성남시 금고를 농협이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은 이러한 지금 그 기업들의 현안이 아까 부정한 청탁에 관한 그 판례에 비추어 보면은 독립적으로는 지금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한다거나 제2사업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이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금 위에 있는 42억 원, 39억 원, 36억 원 이런 후원금과 연계가 되어졌을 때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지 않습니까? 아까 박근혜 대통령 그 판결에서 그렇죠. 네, 법리는 그렇습니다. 일반.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당시에 두산건설이나 네이버 농협 뭐 등등에서 이례적으로 이런 거액의 광고성 후원을 했다라면은 그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게 이례적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백합니다. 그 전에도 이러한 광고성 후원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또 그 기업이 그 전에 이러한 기부 행위를 많이 했었는지 통상적으로 했었는지 따져보면은 이게 부정한 청탁인지